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삼겠다며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임기 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약 자체에 균형발전 전략이 미흡했던 만큼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첫 회의를 개최한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모토를 지방시대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후에도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지방 균형발전 이 특위는 제 임기 동안 계속 이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에 지방 분권이나 균형발전 구상이 담기지 않은 탓에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지역별 현안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우선 각 부처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모사업이나 예산 집행 방식 등 제도적 개편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전문가가 많지 않아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은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특히 위원으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지방 분권론자거나 지방자치학자들입니다. 균형발전의 어떤 전문가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검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광주와 전남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인지도 있는 후보들을 출마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전남지사의 경우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하면서 당내 경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율은 광주 12.72%, 전남 11.44%. 역대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지사 후보군에는 이중효 영암무한 신안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고 이정현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호남 문제 해결 없이는 완성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전남지사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전국 상황을 좀 보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선거관리 등을 이유로 출마를 접어 후보군은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장의 경우 김경진 전 의원과 송기석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새 정부에서 호남의 창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고 송 전 의원 역시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의회 진출을 통해 지방정치 참여에 교두보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야심차게 이번에 기초의원은 우선 배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학교 인근 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생과 대학 갓 졸업한 후보들을 지금 총 배치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역대 최다 득표에 이어 광주 전남에서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비정년 전임 교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 교수를 말합니다. 조선 이공대가 임금과 의결권 행사 등에서 차별을 하다가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요. 요지부동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이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승남 교수. 학교는 박 교수를 비정년 전임 교수로 분류합니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승진 기회도 제한됩니다. 성과금 등도 받지 못해 10년 넘게 교수로 일했지만 급여는 월 2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있는 총장 후보자 선출권마저 없습니다. 정년 계열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학생들, 학생회하고 동창회에도 표를 주면서 저희들에게는 아예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학내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과연 하는 것인지. 이런 비정년 전임 교수들은 조선 이공대에서만 38명, 전체 교수의 40%가량입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달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이 정년 교수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내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허위적으로 최대한 기본적인 수당을 요구했으니까 그건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미루고 있다는 얘기. 조선 이공대 측은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해 노조와 단체 교섭이 진행 중이라며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년 전임 교수들은 당장 오는 5월 치러지는 총장 선거부터 후보자를 직접 뽑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2만 2천여 명의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과 산발적인 지역 내 감염이 잇따르면서 1,263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이 잇따르면서 12,670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어제 확진자 가운데 광주는 20대 이하 확진자가 41% 이르고 전남에서도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확진자가 23% 이르는 등 20대 이하 감염이 많았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 관련 중증 장애인 대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 전담 이동 지원 차량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까지에서 밤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확진자는 24시간 긴급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중관리군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중증 장애인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입원 치료를 요청했지만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고 재택치료 도중에 상태가 악화돼 지난 17일에 숨졌습니다. 오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에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의 양도 꽤 많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70mm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점차 그 밖의 해안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들 있겠고요. 전해상에도 점차 풍랑특보가 발효가 되겠는데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는 있지만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11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한평과 광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겠는데요. 여수 16도, 순천 1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9도, 강진 17도, 해남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 포근하다가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감리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당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상주 감리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지대 철거 등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완도군 노화읍 송전탑 변압기에서 불이 나서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송전탑 주변 야산 일부가 타고 노화읍 전체 2천여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과 소방당국은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에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을 선임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어제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관위원 19명의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장에는 박준수 전 윤리심판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투입합니다. 광주시는 경사판으로 타고 내릴 수 있고 휠체어 탑승 공간이 설치된 친환경 저상버스를 올해 45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